봅시다. 오늘 우리가 볼 거는 액체에 대한 얘기를 좀 볼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앞에서 봤던 액체 말고 그 전에 아, 분자 간의 힘. 여기서는 분자 간의 상호작용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얘기를 좀 봐야겠지. 분자 간의 상호작용인데 이 분자 간의 상호작용이라는 말은 요게 힘이야, 힘. 특히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전에는 분자 간의 힘, 분자 사이의 힘, 뭐 이렇게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몇 년 전부터 힘이란 말을 잘 안 쓰더라고. 상호작용이란 말을 많이 써요. 왜냐면 힘이라고 하는 게 작용반작용 때문에 서로 작용하는 거잖아. 그래서 상호작용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냥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상호작용이라는 말보다는 힘이란 말을 많이 쓰니까 그래서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분자 간의 힘은 얘는 기본적으로 끓는 점하고 비례관계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문제에서 여기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이 있는데 누가 분자 사이의 힘이, 분자 사이의 상호작용이 더 크냐 이렇게 안 물어보고 누가 끓는 점이 더 높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왜냐면 우리가 중학교 때도 배워서 알겠지만 끓는 점이라 끓으면서 뭐 하는 거야? 그 분자 사이 인력이 끊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힘이 셀수록 분자 사이 힘이 셀수록 잘 안 끊어지니까 더 높은 온도로 가열해야겠지. 그러니까 끓는 점이 더 높아진단 말이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제 분자 간의 상호작용이란 말은 결국 이제 끓는 점 얘기하는 거다라는 건데, 이 분자 사이의 상호작용,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크게 세 가지 힘이 있어요. 그치? 먼저 쌍극자 힘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분산력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수소결합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요 세 가지 힘을 배우게 되는 거야. 이때 쌍극자 힘이라고 하는 거는 극성 분자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을 얘기를 해. 근데 문제가 하나 있네. 뭐를? 극성 분자가 뭔지 모르잖아. 그지? 이게 화학원의 3단원에 나오는 건데, 그지? 아직 안 배워서. 그래서 극성 분자가 뭔지 보고, 그 다음에 이 쌍극자 힘을 볼 거야. 좀 이따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분산력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분자 사이에 있는 거예요. 모든 분자 사이에 다 작용해. 그러니까 분자들은 여기 세 가지 힘이 있는데 이 세 가지 힘 중에 어떤 한 가지 힘만 갖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얘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근데 거기에 얘를 플러스해서 가질 수도 있고 거기에 얘까지 세 개의 힘을 다 가질 수도 있는 거야.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분산력은 모든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거고 수소결합은 이거는 좀 특이한 힘이야. 그래서 아무나 갖는 건 아니고 플로린하고 산소하고 질소하고 수소가 이렇게 직접 공유결합했을 때 여기 있는 요게 지금 공유결합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공유결합한 이런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얘기해. 정확히 좀 이따 다시 한번 볼 거고. 자, 그래서 이제 요런 애들을 볼 건데, 자, 근데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뭐를 극성 분자라는 걸 좀 먼저 알아야 돼. 그래야 이제 쌍극자 힘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먼저 봅시다. 극성 분자. 자, 극성 분자라는 거를 이제 이해하려면 먼저 뭐를 알아야 되느냐? 전기음 성도라는 걸 알아야 돼. 이제 이게 이제 3단원에서 이제 화학원 3단원에서 이제 배우는 내용인데 전기음 성도라는 거는 어, 분자에서 공유 결합했을 테니까 공유 전자쌍이 있겠죠? 이 공유 전자쌍을
잡아당기는 힘이야. 그럼 이 공유 전자쌍을 잡아당기는 힘이다 라는 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수소 분자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수소 분자는 이렇게, 자, 수소 분자 두 개가 이렇게 공유 결합을 하고 있어요. 원자 핵이 있을 거고, 그지? 자,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공유 전자쌍이 있겠지. 그럼 이 공유 전자쌍이 마이너스 전기를 띄었으니까 얘네가 양쪽에 있는 이렇게 뭐를, 이 원자 핵을 잡아당겨서 결합을 하는 게 이게 공유 결합이야. 그런데 이 공유 전자쌍이 얘네가 원자 핵을 잡아당기기도 하지만 아까 얘기했던 힘은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그지? 누가 여기 있는 원자 핵이 요 공유 전자쌍을 잡아당기기도 할 거란 말이야. 그때 그 잡아당기는 힘이 전기음성도야. 그죠? 근데 얘네는 지금 양쪽에 똑같이 수소잖아. 그러면 이 공유 전자쌍이 어느 한쪽으로 끌려가지 않는다고. 양쪽에 잡아당기는 힘이 똑같으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HCl이라고 해보자고. 그러면 이제 수소 원자에 염소 원자가 훨씬 크겠지. 염소 원자가 요렇게, 그래서 얘네가 요렇게 공유 결합을 하고 있을 거고, 이때 얘네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공유 전자쌍이 요렇게 있는데, 요때 누가 요 수소 원자 핵이 잡아당기는, 공유 전자쌍을 잡아당기는 힘이 있을 거고, 염소의 원자 핵이 이 공유 전자쌍을 잡아당기는 힘이 있을 거야. 이때는 서로 힘이 다르겠지. 이해됐어요? 이때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수소보다 염소가 이 공유 전자쌍을 잡아당기는 힘이 더 커요. 그러면 이 두 개의 이 공유 전자쌍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염소 쪽으로 끌려갈 거야. 염소 쪽으로 끌려가는데 완전히 가는 건 아니고 살짝 끌려가는 거야. 그럼 공유 전자쌍이 염소 쪽으로 좀 더 끌려가니까 염소는 약간의 마이너스 전기를 띠게 돼요. 반면에 수소는 약간의 플러스 전기를 띠게 돼. 그래서 이렇게 부분적인 전기 띠는 거, 이걸 우리가 극성이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공유 전자쌍이 어느 한쪽으로 쏠리는 거, 이걸 극성이라고 하는 거야. 요 수소는 양쪽에 힘이 똑같다고 했으니까 어느 한쪽으로 끌려가지 않겠지. 이런 걸 우리가 무극성이라고 하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리고 하나 더, 여기에 얘네가 이렇게 끌려가는 거를 우리가 표현할 때 얘를 요렇게 표현해요. 이렇게 해서 어느 쪽으로, 전자 쪽으로, 전자가 끌려간 쪽, 그쪽으로 화살표로 표시를 하는 거야. 이쪽으로 끌려갔다고. 자, 해서 요런 이제 걸 우리가 극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극성 분자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참고로 여기서 요거 하나만 봅시다. 여기에 요거 있지, 요거. 요렇게 쓴 거. 이게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쓰는 건데, 얘가 뭐냐면 이게 델타죠, 델타. 델타의 소문자야. 이게 델타의 소문자예요. 얘네는 부분, 차이, 요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됐어요? 자, 해서 이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풀 때, 그럼 전자가 어느 쪽으로 끌려가는지 알아야지. 전자가 끌려가는 걸 알려면 어느 쪽이 전기 음성도가 더 큰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전기 음성도는 어떻게 되느냐? 전기 음성도는 일단 첫 번째로는 주기율표에서 보면 어느 쪽으로, 요렇게 오른쪽 위로 갈수록, 이쪽으로 갈수록 전기 음성도가 커져요. 단 18족 빼고, 이 결합을 안 하니까. 그래서 오른쪽 위로 갈수록 커지는 거고, 그 다음에 문제에 잘 나오는 애들 위주로 보면 플로린이 그래서 제일 커요. 플로린이 여기 있는 거니까. 그리고 산소, 그 다음에 질소, 염소, 탄소, 수소,
그 다음에 금속 요런 순서로 갑니다. 그래서 전기음성도는 이렇게 된다라는 거고. 자, 그러면 이때 요 화살표 있었지? 요거 화살표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쌍극자 모멘트라고 합니다. 쌍극자 모멘트라고 얘기를 하고, 이 쌍극자 모멘트라는 건 뭐냐면 극성의 세기예요. 세기.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일단 같은 원자끼리 결합했을 때 그러면 예를 들면은 2번이 되겠지. 그지? 예를 들면 방금 봤던 뭐 수소라든지 산소라든지 질소라든지 등등등 이런 애들. 얘네는 같은 원자끼리니까 우리 아까 좀 전에 봤던 것처럼 전기음성도 차이가 없죠. 전자가 어느 한쪽으로 안 끌려간단 말이야. 이때는 쌍극자 모멘트가 뭐가 돼? 0이 되는 거야. 이걸 무극성이라고 하는 거야. 반면에 다른 원자끼리 결합했을 때 다른 원자끼리 결합했을 때는 당연히 전기음성도 차이가 서로 다르겠지. 전기음성도 값이 서로 다르니까 그때는 쌍극자 모멘트가 0이 아니야. 0이 아니에요. 달리 표현하면 쌍극자 모멘트가 0보다 커요. 쌍극자 모멘트는 0보다 작아지는 건 없어. 차이가 있더라도 마이너스는 없어요. 0이냐 0보다 크냐 둘 중에 하나야. 그때 이 전기음성도 차이가 클수록 그럼 뭐가 되겠어? 쌍극자 모멘트가 커지겠지. 차이가 클수록. 이해됐어? 그래서 이제 요런 걸 가지고 이제 그 극성의 세기를 따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쌍극자 모멘트라는 건 요런 걸 나타낸다라는 거 이제 요런 걸 알아두시면 되고. 자, 그러면서 이제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이제 원래 우리가 보려고 했던 쌍극자 힘을 먼저 볼 거예요. 이거는 간단해. 요 극성 분자라는 것만 알면은 너무 간단한 얘기예요. 자, 쌍극자 힘이라는 거는 일단 이런 거야. 쌍극자가 뭐라고? 극성을 나타내는 거라고. 쌍극자가 뭐라고? 극성을 나타내는 거라고. 이거 뭐야? 극성 분자와 극성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얘기한다. 그래서 두 번째, 예?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분자가 있는데, 그치? 분자가 있는데 여기도 분자가 있어요. 같은 분자야. 근데 얘가 부분적으로 전자가 어느 한쪽으로 끌려가서, 그치?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그러면 이쪽이 뭐가 마이너스 전기를 띠게 되는 거고 부분적으로 이쪽이 부분적으로 플러스 전기를 띠게 된단 말이야.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부분적으로 플러스 전기를 띠게 되고 여기가 부분적으로 마이너스 전기를 띠게 된단 말이지. 그럼 얘네 사이에 뭐가 작용해?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인력이 작용하겠지? 그게 뭐야? 그게 쌍극자 힘이야. 간단하죠? 그래서 요렇게 작용하는 힘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 거는 그럼 이 쌍극자 힘은 언제 커지니? 하고 이걸 따져야지. 언제 커지는 거니? 그치? 그래서 쌍극자 힘은 다시 얘기하면 전기 음성도 차이가 클수록 그래서 쌍극자 모멘트가 커질수록
그러면 쌍극자 힘이 크게 나타난다. 그러면 전기음성도 차이가 큰 건데, 그치? 아까 우리 전기음성도 차이 순서 여기 봤었지? 여기서 어디 갔나? 여기 있네. 봤잖아, 그지? 그리고 요 얘기를 봤잖아, 그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둘 건 뭐냐면은 이거야. 문제 잘 나오는 애들 보면 여기에서 같은 족에서는 어떻게 되겠어? 위로 갈수록 커지겠지. 오른쪽 위로 갈수록 커지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전기음소 차이가 클수록 쌍극자 쌍극자 힘이 커진다고 했는데 예를 들면 17족에 할로젠 원소 있죠. 그 할로젠 원소가 수소하고 결합을 하면 할로젠화 수소라는 물질이 돼요. 그래서 HF, HCl, 그 다음에 HBr, HI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어차피 뭐는 수소는 다 똑같은 거고 그럼 여기서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여기서 이렇게 위로 갈수록 그지? 뭐가? 전기염 성도가 커진다고. 전기염 성도가 커지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수소하고의 뭐도 전기음성도 차이도 커지겠지. 그러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얘의 쌍극자 힘도 커지는 거야. 됐나? 그래서 이때 쌍극자 힘이 커진다라는 거. 요런 얘기를 알고 있으시면 돼. 다음에 자, 쌍극자 힘이 끝이야. 간단하죠? 자, 다음에 뭐 이번에는 분산력 얘기해 봅시다. 분산력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얘는 모든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에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 잠깐 여기서 봤지만, 그치? 여기서 봤지만 극성인 분자도 있지만 극성이 아닌 애들도 있잖아. 그지? 극성은 뭐 이해돼. 플러스 마이너스 부분적으로 전기를 조금씩 띄니까 그걸 잡아당긴다. 근데 이 무극성, 전기를 안 띄는 애들, 얘네들은 어떻게 되겠까? 라는 거야. 자, 그 얘기를 좀 볼 건데, 이제 이 분산력이 생기는 원리는 이런 거야. 여기 분자가 있어요. 여기도 분자가 있습니다. 근데 자, 얘네들이 만약에 무극성이라고 쳐봐. 그치? 원자 핵이 있을 거고, 그치? 그치? 전자들이 여기저기 이렇게 막 나타날 거야. 여기저기 있을 거예요. 쉽게 전자가 어디 있는지 몰라. 이 오비탈에서 배우는 게 그거죠. 전자가 여기저기 막 나타났다 사라졌다 나타났다 사라졌다 막 이럴 거란 말이야. 근데 이러다가 어느 순간 전자가 갑자기 어느 한쪽으로 우연치 않게 몰릴 때가 있어. 그잖아. 여기저기 막 나타나다 보면 어쩌다가 이렇게 한쪽으로 몰릴 때가 생기겠지. 그럼 이렇게 한쪽으로 몰리면 얘가 순간적으로 여기가 전자가 몰리니까 마이너스 전기를 띠게 되고 반대쪽이 순간적으로 이렇게 플러스 전기를 띠게 돼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순간 쌍극자라고 얘기해. 그래서 뭐야? 순간적으로 극성을 띠게 되는 거야. 분자가. 원래 극성이 아니었는데. 여기는 얘는 가만히 있었겠지. 전자가 골고루 찢었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떤 현상이 생기겠니? 이 옆에 뭐가 생기니까 마이너스가 생기니까 여기 있던 전자들이 어떻게 했어? 요 전자에 영향을 받겠지. 요 전자에 영향을 받아서 이 전자들이 어떻게 돼? 반대로 밀려날 거 아니야. 알겠어?
그 뭐야 중학교 때 배웠던 거 중에 그런 거 있잖아. 정전기후도라고 들어봤지. 이렇게 에보나이트 막 돼 있는데, 그지? 여기에 이제 전 뭐 플러스도 골고루 있었고 마이너스도 골고루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에 뭐를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가면, 그지? 여기 있던 전자들이 어떻게 돼? 다 밀려나잖아. 그래서 얘가 순간적으로 플러스, 여기가 순간적으로 마이너스. 요런 현상, 요 갖다 대면 안 되지. 가까이 가져가면. 그래서 얘가 나중에는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기 띈다. 이런 거 하잖아, 그지? 그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래서 요렇게 전자들이 영향을 받아서, 주변에 있던 분자에 전자들이 영향을 받아서 여기 있던 전자가, 얘네들이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몰려요. 그치? 그래서 얘도 이제 오른쪽에 있는 요 원자도 이제 분자도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얘도 순간쌍극자가 되는 거야. 얘는 그대로 있는 거고. 이렇게. 그래서 얘도 얘로 계속 순간쌍극자 상태로 유지하고 있죠. 그럼 좀 전에 봤던 것처럼 얘가 순간적으로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가 됐는데 얘의 영향으로 여기도 바뀌었네.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데 얘의 영향으로 여기도 플러스 여기도 마이너스가 뜨게 돼. 그럼 얘네 사이에 뭐가 이렇게 인력이 작용하겠지. 그게 분산력이야. 이해됐어요? 다시. 여기 있는 요 부분적인 마이너스 전기랑 여기 있는 부분적인 플러스 전기. 얘네 사이. 요렇게 된단 말이지. 이때 전화 받고 와야 돼? 네. 그 전에 여기서 이렇게 전자가 한쪽으로 몰리는 현상들이 있었잖아. 그지?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편극 현상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렇게 편극 현상이 일어나서 순간쌍극자가 되고 그 순간쌍극자의 영향으로 주변에 있는 다른 분자들도 이렇게 순간쌍극자가 돼요. 얘네 사이에 약간의 플러스와 마이너스, 원래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던 애들인데 약간의 플러스 마이너스가 생기면서 그 사이에 인력이 생겨. 그걸 분산력이라고 하는 거야. 이때 요 순간 쌍극자를 우리가 다른 말로 유도 쌍극자라고도 하고 유발 쌍극자라고도 해요. 근데 요새는 이제 순간 쌍극자라는 말을 많이 쓰니까 이걸 알고 계시면 되고, 그래서 요런 걸 우리가 분산력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분산력은 자, 아까 우리 봤던 것처럼 세 번째, 언제 분산력의 크기가 커지니? 라는 걸 봐야 되는데, 자, 분산력 언제 커지냐면 첫 번째로는 분자량이 클수록, 분자량이 크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그 안에 전자가 많다는 얘기지. 전자 개수가 커요. 그러니까 얘가 편극이 일어나더라도 저 편극 현상이 크게 나타나. 그러니까 순간 쌍극자도 크게 나타나는 거야. 약간의 플러스와 마이너스 전기를 띠게 되는데 그걸 좀 더 크게 세게 띈다고. 그러니까 분산력이 커지는 거야. 또 표면적이 넓을수록, 표면적이 클수록 이 분산력이 크게 나타나요. 표면적이 크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표면적이 크다는 게 예를 들어서 이제 대표적으로 요런 거 볼까? 요런 분자하고 그지? 요런 분자가 있어. 그러면 얘는
왼쪽에 있는 애는 편극 현상이 나타나더라도 요렇게 전자들이 쏠리지만 얘는 전자가 요렇게 쏠리겠지. 그러면 자, 얘는 요 옆에 있는 분자하고 얘도 옆에 있는 분자하고 얘는 여기에서 요렇게 인력이 작용하지만 얘는 요 넓게 인력이 작용한다고. 그래서 얘가 힘이 더 세게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이런 표면적과 관련돼서 예시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성질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이성질체 얘기를 잘 안 배우는데 여기서 가끔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얘기할 때가 있으니까 봐두면 이성질체라고 하는데, 이성질체는 예를 들어서 탄소 5개의 짜리를 한번 보면 탄소 5개, 수소가 12개 붙어 있는 건데 얘는 종류가 탄소가 요렇게 5개가 요렇게 한 줄로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 탄소가 이렇게 가지 달린 사슬 모양이 될 때도 있고, 탄소가 이렇게 두 군데로 팔을 뻗은 경우가 있어요. 이때 어디로 갈수록 이렇게 일렬로 쭉 되어 있을 때 이때가 표면적이 더 커요. 얘네 기본적으로 뭐 하는 거야? 얘네 요 세 개가 분자량이 다 같은 애들이에요. 아까 앞에서 뭐라 그랬어? 분자량이 클수록 힘이 세진다 그랬잖아. 근데 분자량이 다 같아. 근데 표면적이 달라. 요 위로 갈수록 표면적이 커져요. 그러면 분산력도 크게 나타나. 분산력이 크니까 뭐가? 끓는 점이 더 높게 나타나. 그래서 요렇게 넓게 퍼질수록, 그치? 얘는 요렇게, 얘는 요렇게, 얘는 요렇게 더 표면적이 넓을수록 분산력이 더 크게 나타난다. 하나 더, 표면적 커지는 거에 또 대표적인 예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얘네는 문제 나면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어요. 18족 원소입니다. 18족 원소가 비활성 기체지. 비활성 기체는 기본적으로 뭐야? 기체야. 무슨 말이야? 끓는 점이 낮아요. 얘네 분자량 커져도 끓는 점이 낮아. 왜? 얘는 원자 한 개가 분자거든. 원자 한 개야 그냥. 그러니까 얘네는 표면적이 굉장히 작아요. 표면적이 매우 작아. 그래서 분자량이 커져도 끓는 점이 낮게 나타나. 그래서 항상 기체로 있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예시로 나올 수 있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분산력에 대한 얘기. 자, 다음에 수소결합. 이걸 한번 봅시다. 자, 수소결합은 일단 아까 수소결합은 솔직히 얘기할게. 잘 몰라. 나만 모르는 게 아니라 다 몰라. 수소결합은 아직도 사람들이 계속 연구를 하는 것 중에 하나야.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여기 얘기하는 거는 그나마 지금까지 밝혀진 것들 중에 그나마 가장 말이 되는 거. 오케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수소결합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플로린, 산소, 질소와 수소가 이렇게 직접 공유결합한 이런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우리가 수소결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말만 모르면 잘 모르겠지. 예를 들면 물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물을 가지고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물은 산소 원자가 있고 주변에 수소 원자 두 개가 이렇게 공유 결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산소에는 뭐가 있어? 비공유 전자쌍이 있지. 그 다음에 여기 물 분자가 하나 더 있어. 이렇게 수소가 있고 여기도 비공유 전자쌍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자 우리가 여기에서 자, 요 부분을 한번 잘 봅시다. 요 부분. 요 부분을 한번 잘 봅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에 산소에 가장 바깥쪽 전자 껍질이 있고 여기 수소가 있는데 수소 원자 핵이 있는데 여기에 전자가 지금 어떻게 들어가 있어? 여기 전자 두 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근데 이 전자 두 개가 산소가 수소보다 전기 용성도가 크거든? 그래서 이 전자 두 개가 어느 쪽으로? 이렇게 산소 쪽으로 끌려갈 거야. 그럼 봐봐. 이 수소는 이쪽에 뭐밖에 없어, 이제. 요 원자핵밖에 없는 거지. 어차피 전자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 전자 한 개가 산소 쪽으로 끌려가잖아. 그럼 이쪽은 완벽하게 플러스만 있는 거야. 그 원자핵이 뭐야? 양성자지, 양성자. 이 반대쪽은 양성자 한 개만 남는 거라고. 그래서 얘가 띄는 전기의 양이 아까 우리 부분적인 전기 띈다고 했잖아. 부분적인 전기 띄고는 세. 왜? 거의 플러스 1에 가까운 전기를 띌 거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래서 이 수소 쪽이 굉장히 강한 전기력을 띠게 되는 거야. 거의 양이온, 일가 양이온 같은 힘을 띠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수소 쪽이 플러스를 굉장히 세게 띄어. 그런데 여기 봐봐. 산소에 또 뭐가 있니 여기에? 비공유 전자쌍이 있지. 얘는 또 전자 두 개가 바깥쪽으로 나와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에 이렇게 인력이 작용하는데 그 인력이 아까 얘기했던 부분적인 플러스 마이너스보다 센 힘이야. 그래서 매우 강한 인력을 띠게 돼. 됐어? 자, 그래서 요런 방법으로 띠게 되는데 그래서 정리하자. 정리합시다. 무슨 말이냐면은 수소 결합은 정확히 얘기하면은 뭐와 수소와 플로린, 산소, 질소의 비공유 전자쌍 사이에 작용하는 강한 인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극성 띄어서 전기 띄는 거하고 좀 다른 거야, 이거는. 그치? 그래서 쌍꺼차 힘하고 헷갈리면 안 돼. 알았죠? 해서 요런 걸 우리가 수소결합이라고 한다. 그럼 이런 수소결합을 구분하는 방법은 어떻게 돼 있니? 구분하는 방법. 다시요. 찾는 방법. 어떻게 찾으면 되냐? 그치? 자, 플로린하고 산소하고 질소, 플로린하고 산소하고 질소, 얘하고 얘 사이에 수소가 있어. 그때 한쪽이 공유결합이야. 그럼 반대쪽이 수소결합이 되는 거야. 요쪽이 공유결합이고 요쪽이 수소결합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합체라는 거예요. 다합체라고도 하는데 자, 이게 뭐냐? 졸립지? 조금만 참아 거의 다 끝났어. 다합체라고도 하는데 자, 아세트산을 한번 예로 들어볼게. 아세트산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CH3 COOH 이런 걸 우리가 구조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여기 아세트산 분자가 또 있어. CH3
C, O, O, H 이렇게 있단 말이야. 잘 봐. 여기 봐봐.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선생님 뭐라 그랬어? 요 위에서 FON과 FON 사이에 수소가 있을 때 한쪽이 공유결합이면 다른 한쪽은 수소결합인 거야. 산소와 산소 사이에 수소가 있는데 한쪽이 공유결합이야. 그러면 반대쪽은 수소결합이 된다는 거야. 이해했어? 그래서 여기가 수소결합이에요. 여기가 수소결합이야. 됐니? 그때 얘네들이 수소결합이 뭐라 그랬어? 강한 인력이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얘네가 한 분자처럼 지금 분자 두 개 있는 건데 아세트산 분자 두 개 있는 건데 한 개의 분자처럼 행동해요. 그래서 얘 뭐를 따지면 분자량을 계산하면 우리 분자량 앞에서 기체에서 분자량 따지는 방법 배웠지. 분자량 찾는 방법. PV는 nRT 이용해서 그지? 분자량을 계산하면 분자량이 2배로 측정돼. 분자 두 개가 한 개의 분자처럼 행동하거든. 서로 강한 인력이 있어서. 이해됐어? 그치?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다 합체라고 얘기를 해. 자, 해서 이런 걸 우리가 수소결합이라고 하는데, 자, 이번엔 자, 그럼 이제 얘네들에 대한 전체적인 이제 총 정리를 해볼 거야. 그치? 자, 그럼 누가 이제 힘이 센 거냐라는 걸 따져볼 건데, 그치? 정리해 봅시다. 요 49페이지에 있는 그래프 얘기를 이제 보는 거야. 그치? 그래서 얘네 힘의 크기를 비교할 건데 일단은 첫 번째로는 그치? 자, 누가 수소결합이 가장 힘이 세요. 그 다음이 쌍극자 힘이고 그 다음이 분산력이에요. 근데 이 얘기를 할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어.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틀려. 이 얘기가 맞는데 그냥 얘기하면 틀려. 조건이 있어요. 단 분자량이 비슷할 때. 분자량이 비슷할 때 이런 힘의 크기를 보인다는 거야. 힘의 크기 차이를. 왜냐하면 분자량 차이가 크면 분자량 큰 놈이 분산력이 더 크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분산력은 분자량이 커지면 커지거든. 자, 그래서 이런 관계에 조건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두 번째로는 요 그래프 볼 건데 요 그래프만 보고 정리할 거야. 조금만 참아. 자, 자, 할로제나 수소 갖고 할 겁니다. 아까 17조에 있던 애들. 여기가 분자량이고요. 여기가 끓는 점이에요. 자,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플로리나 수소, 여기가 염화 수소, 여기가 브로미나 수소, 여기가 아이오디나 수소 해서 얘네가 이렇게 돼요. 자, 일단 여기에서 자, 요 플로리나 수소는 일단은 분자량이 어때? 굉장히 작지. 근데 어때? 끓는 점이 제일 높아요. 얘네 중에. 그럼 얘는
분자량은 작은데 끓는 점이 왜 높냐? 얘가 가지고 있는 얘 플로리나 수소가 가지고 있는 힘은 기본적으로 모든 분자들은 뭐를 가지고 있는 거야? 분산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플러스 얘 극성이야. 서로 다른 수소와 플로린이니까 쌍극자 쌍극자 힘도 있어요. 그런데 얘는 수소하고 플로린이 직접 공유 결합했기 때문에 얘는 수소 결합도 하고 있어. 그 중에 이런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누구 때문에? 수소 결합이 있기 때문에. 얘 때문에 분자량이 작지만 끓는 점이 높게 나타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 봐야지. 자, 얘네들은 일단 봅시다. 얘네 전기 음성도를 보면 염소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 브로민, 그 다음에 아이오딘이에요. 주기율에서 위로 갈수록 커진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전기 음성도 차이는 수소하고의 전기 음성도 차이겠죠? 결국 그게 뭐를 나타내는 거야? 쌍극자 모멘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HCl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HBr, 그 다음에 HI 이렇게 간다고. 됐어요? 그러니까 쌍극자 힘도 HCl, HBr, HI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런데 얘네 자 분자량은 HCl보다는 HBr보다는 HI가 분자량이 더 커요. 주기율표 더 아래에 있으니까. 그럼 분자량이 이렇게 커진다는 얘기는 얘네 뭐가 분산력이 HCl, HBr, HI 이렇게 갈수록 커진다는 거야. 그런데 두둥 결론 어떻게 돼? 이렇게 갈수록 끓는 점이 높아지지. 끓는 점은 HCl, HBr, HI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그러면 얘 끓는 점이 이렇게 나오는 거는 얘네 다 쌍극자임과 분산력 갖고 있는데 누구의 영향이 큰 거야? 분산력의 영향이 더 큰 거지. 즉 다시 얘기하면 분자량의 영향이 크다는 거야. 쌍극자임보다 분산력의 영향이 더 큰 거야. 그래서 HI로 갈수록 끓는 점이 높아지는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요 얘기까지가 이 분자 사이 상호작용에 대한 얘기.